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삼국시대 때 청나라 명장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우는 대전 당시 하양도에서 배주하던 조조를 그냥 살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행남 4군 중 이제 한현이 다스리는 장사 딱 한 곳만이 남았습니다. 자신에게 공공세고자 맡겨달라고 자청합니다. 이를 알아챈 유비가 관우의 장사 징벌을 명합니다. 이에 제갈량은 퇴수, 한현은 별볼을 없지만 그의 부하 황충은 비록 나이 들었지만 뛰어난 실력으로 전평이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엿봐서는 안 됩니다. 장비가 조원에게 준 병력 3,000명 보다 입에 맞는 천명을 붙여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우는 앞서 말한 하얀 그 사건이라 제 아무리 희귀했다지만 자신을 죽여야 하니 어쩌니 하고 떠들던 제갈량이 황충을 고평가하며 대려 관우의 길을 끌어들자 정식합니다. 또 자신을 방해하고 깔아본다고 여기고는 황충 그게 뭐가 무섭냐, 단번에 도수 500만을 들고 무작정 장소로 쳐들어갑니다. 제갈량은 제 아무리 관우를 하지만 함충에게는 힘들 거라며 이백에 따라가라고 권장합니다. 장사에서 유비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양령이는 장수가 황충 같은 늙은 장수는 믿을 수가 없다. 큰소리 뻥뻥 치고 먼저 출진했으나 상업도 못 버티고 황충에게 죽고 맙니다. 황급히 황충이 다음에 황급히 황충이 출전하게 됩니다. 장사의 기둥단길 황충은 관우와 처절하게 싸우지만 말의 몰입이 꺾인 바람에 낭만합니다. 관우는 상대를 베이는 비교한 짓을 하지 않겠다면서 말을 바꿔다고 오라고 살려버립니다. 황충도 관우에게 이런 태도에 대해 역시 마음씨 좋은 장사람에 감동하였습니다. 황충이 무사히 돌아오자 한현은 황충을 걱정하며 자신이 아끼던 명만을 내어주고 다음엔 하를 쏘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우의 페이플레이 정신에 감격했던 황충은 부하로서의 충성한 모장으로서의 도리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나를 박자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다시 싸우러 나갑니다. 황충은 관우와 다시 싸우던 중에 한현이 시킨 대로 활을 쏘지만 처음 두 번은 얼굴에 맞췄고 소음소라 판단하고 방심한 관우가 달려들자 관우의 투부 장식을 누르고 화살을 날려서 명령을 시키고 돌아갑니다. 그제서야 관우는 황충이 어제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자신을 맞추지 않았음을 깨닫고 자신도 그만 돌아갑니다. 한편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현은 매우 농합니다. 황충이 돌아오자마자 좌우의 사람들을 쉽게 길박하고 관우가 내탕한 게 아니냐며 황충을 죽이라고 합니다. 황충은 그럴 의도는 없었다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이었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불충이라 여겨지기에 입을 열지 않습니다. 황충이 계속 항우고 있자 더 화가 난 한현은 100% 배신이라고 확신하고 당장 목을 베라고 합니다. 황충의 충성과 정중성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모르고 말렸지만 그럴수록 한현은 더욱 대나올 뿐이었습니다. 한현이 서슬프는 명령에 겁먹은 도부수가 결국 어쩔 수 없이 황충의 목을 치라고 한순간 한 장수가 나타납니다. 그는 도부수를 죽이고 황충을 일으키고는 대들보 같은 분을 죽이려고 한 폭하고 어질지 못한 한현이야말로 진정으로 나쁜 놈이라며 요구했습니다. 그 장수의 정체는 위헌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에 치지 않고 평소 황충을 흠모하고 한현을 종류하던 백성들을 순식간에 맞춰 들어가서 한현의 목도 베어버립니다. 그 직후 관우에게 항복하면서 장사선도 함락됩니다. 하지만 황충은 이를 불편하게 해서 사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장사에 입성한 관우의 매도 영원히 알았으나 뒤늦게 들어온 유비가 몸소 찾아가 강국에 부탁합니다. 그때서야 유비군의 비로소 합류합니다. 관우와 황충의 의기를 강조하는 이러지만 이것 때문에 뒷날 관우가 황충을 대하는
대우대의 모습이 생기기도 합니다. 삼국지에 위해서도 조의 사방장군 인명 에피소드는 그대로 나오는데 이때 간호가 항충과 같은 지역을 안 받겠다며 하나는 장군도 장사도 같습니다. 분명 장사에서는 서로 동등한 장소로 인정하다가 나중에 오점에서 같은 데 서게 되자 장사도까지 정사도까지 감히 항충 따위와 나를 대하다니 말합니다. 현대인 독자로 보면 어르동전은 써 있습니다. 서쪽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고 옛날과 한중 부분 국경을 쳐들어오자 70대 고령에도 불구하고 역시 고령이 어망과 책사 법정과 함께 옹호로 출제합니다. 제갈량은 항충의 그 연세에 무리하시다 돌아가십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경제 차원에서 격장치기였습니다. 항충은 장식으로 걸려있던 지금 칼을 나무짝으로 돌리듯이 칼춤을 치며 죽거나 뜨거운 화살을 타면서 꺾여서 자신이 아직 정정함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항충이 암암 및 법정에 출전하자 다른 장수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며 걱정했지만 제갈량은 아까 전반대로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로 호구 장담합니다. 맹달을 비롯해 한정에 먼저 나가 있던 장수들도 흥분이랍시고 늙은이라니 그들은 물론 명령을 내는 제갈량까지 비웃는 기색이 만연합니다. 이와 항충은 만약에 늙은이 진면목을 보여주자면 다섯서 장하감 상대로 어느 정도 선전했으나 한현이 동생했던 한화와 향의 원소를 갚는다며 허상과 함께 원군을 참전하자 폐주를 반복합니다. 당연히 맹단을 이런 영감들이 너마음대로 더 비웃고 유비도 걱정합니다. 제갈량 항충의 격언계를 쓰는 것이라며 알려지면서 만약을 위해 유병을 보내자는 유병이 깊지 않게 응합니다. 이에 유병이 원군으로 도착했지만 항충은 제갈량이 상대로 다 계력이 있으니 고견을 하라고 말하고는 순식간에 적들을 물칩니다. 그때서야 유병은 제갈량의 말을 했음을 깨닫고 항충을 믿으면서도 너무 어려운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항충은요 호랑이 굴에다가 호랑이를 잡는다며 전당산이 허우대기에 도망간 장합 일행을 쫓아갑니다. 허우대기 항충에게 제대로 당했던 장합과 달리 항충을 엿보며 한우와 함께 섣불리 공격하려 합니다. 항충은 어만과 함께 전당산의 불을 질러 저족을 혼란에 빠뜨리는 어만이 하우대로 해치고자 자신의 한우에게 한우를 베어버립니다. 혼자 남은 장합이 정군산 하원에게 도망칩니다. 이비와 저조 둘 다 지금은 중요한 순간임을 깨닫고 출전합니다. 제갈량은 유비와 함께 항충의 공격을 취하면서도 하인을 장합따위라는 수진이 되려다며 다시 한번 격장시기를 사용하고 항충의 연파의 예라를 얘기하며 자신감을 비치자 온 이긴 척하며 법정과 함께 출전시킵니다. 첫 싸움에서 자신의 부장 진식이 허인에게 붙잡았습니다. 이제 다음 싸움에서는 적장 허우성을 손쉽게 사로잡고는 진식을 구하기 위해 교환을 요구합니다. 허인도 적과 허우성을 구하기 위해 교환에 응하여 진식을 풀어줍니다. 항충은 풀어준 허우성이 조족은 진영에 도착하기 직전에 화살을 쏘아 죽입니다. 열받은 하인은 그대로 항충과 싸우려고 합니다. 조건이 제갈량의 지시를 받고 계곡을 요시하는 건 수많은 개체를 매복으로 오해 몸을 살립니다. 이에 항충은 하연의 부장의 두 섭으로 정원산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봉을 빼고 법정계 밖에서 지리적인 정보적 오해를 청합니다. 하원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싸우려 합니다. 장함이 항충의 개체에 걸려들 뿐이라며 말렸습니다. 하연은 하원의 정보가 속속들이 노출된다며 항충하게 싸움을 겁니다. 하지만 산봉에서 전함을 지켜보던 법장은 흰 갑벌을 세워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알립니다. 하원에는 군대가 지치거나 풀어져서 주저앉자 빨간 깃발을 세우고 항충은 사전에 정해둔 신화대 불무 깃발을 보자마자 나는 듯이 달려가
하와이안을 베어버립니다. 아쉽게도 정사에서는 어망과 늑전투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보다도 이름 대전에서 권하와 원세인 반장을 공격하여 탄환하게 만드는 등 명령을 과시하며 활약하다 그 전장에서 멋있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는과 장포가 공을 세우고 오자 유비가 나를 보하던 심정스러운 장수들은 모든 들것은 막 없어졌다. 두 적가가 큰 공을 세우니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황충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에 황충은 약간의 군상을 데리고 동옥을 공격하여 사적을 사막을 땅내어 베우고 반장을 배제시켰습니다. 하지만 관역의 원수를 갚기 위해 가름과 장포에 귀환하라는 명령을 거절하고 이튿날도 반장을 쫓다가 복병에 포위당해 화살을 맞아 중상을 했습니다. 가름 장포의 호응을 받아 돌아오긴 했으나 의도가 하였습니다. 유비가 한국에 찾아와 자신의 신에 자체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미 천선을 충분히 늘었습니다. 잠깐 주인으로서 기쁘다고 눈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집이 벌써 오후 대장 중에 세 사람을 잃었다. 그 원수를 갚지 못했다. 몇 통고하고 계속 진관하여 원수를 갚긴 하나 성공까지 죽이겠다는 집착이 확보이 되어 적장 대사서가 천사하고 유비 자신이다 이런 바람에 얼마 못 가 죽으면서 상고 독자들이 안타까움을 작업합니다. 정사에서는 이름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죽었고 사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자연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충 조원은 곧세고 살아났고 시기하고 영명하고 아울러 어금니 발톱과 어금니 임금과 호위무사 혁명 신복 등을 되었으니 반등의 무리로다. 장군 황충은 통하고 웅장하여 정군이 선봉을 부수고 난국을 극복하였으며 공업을 세운 당대의 제갈 전문이었다. 삼국지 저자인 진수는 황충과 정을 유비의 발톱과 의원이라고 평하며 황충을 고조 요동의 제측근했던 관념과 하오양에 비교하였다. 초기 신하의 양희의 기한 보의 신찰에서도 황충을 성령이 등하고 웅장했으며 이 얘기를 극복하고 보험을사 올린 인물이라고 평했다. 이처럼 황충의 영명 무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높은 공경에 관해서는 등대 인물들은 물론 후시의 역사들까지 이견이었다. 또한 사령관으로서는 그다지 검증됨을 없는 정원과 달리 황충은 한 전설을 맡아 하와이안을 참전하고 초기 형도 확정에 누구보다 큰 활약을 펼친 명장이었다. 여기다 침수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얘기했던 인품에 대해서도 전혀 비판하지 않았으며 양이가 그 성정으로 극찬하는 것을 보면 인품 또한 완성된 덕장이었다. 당시 편입된 장수들은 아무리 높은 공을 세워도 적정선 이상은 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황충은 외적으로 본인의 공부와 인품만으로도 유의할 제고 장수님들의 등 관우 정비에 맞춰 동료였으며 천하의 이명을 크게 떨쳤다. 제갈량이 직접 황충의 공을 직접 본 장비와 맞춰라면 이에 승부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정사에 영감된 대로 입지와 한정의 이상과 같이 황충은 훌륭한 인품과 더불어 항상 병사들보다 먼저 적진에 돌개하는 솔선수가 마음을 보였다. 병조들은 공허함에 이끄는 참된 지휘관으로서 태도를 보였으며 장수로서 마땅히 가치를 명함과 과당성 끝으로는 최고의 군사적 업적까지 보유한 좋은 다른 의미에서 비판할 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난신을 이끈 명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노장에는 저는 현재로는 하기를 바가 없다. 황충이 언제 태어났는지 관한 기록이 없으며 연해에서는 황충의 나이가 220년에 75세라고 되어 있다. 1445년에 태어난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정작 노장이었는지 의심이 드는 것이 있다. 노장이라고 보기에는 국현 명장의
느낌이 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족이라고 여자는 아들 황사밖에 없다.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늙은 장사에 때문 가족부 사모님에게 많았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황사 이외의 아들이나 손자 천하첩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물론 기록이라고는 아들이 있었지만 여자라여 후사가 없다가 전부이고 아들이 언제 죽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는지라 황청이 뒤늦게 자식을 얻었거나 젊은 시절에 얻은 아이를 잃고 또 다시 자식을 가지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반면 노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기록도 있다. 200년경에 중당장이 자리에 올랐다. 대사자가 건창도에서 부임한 게 202년인데 황청 그 시기 이전에 중당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중당장이면 최수급 연명을 받는데 이 정도의 배수를 젊은 나이에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다. 설령 황청이 중당장을 20대에 책에 역임했다고 해도 사망 시에는 중년이 나이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는 아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조합해 봤을 때 부실한 기록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황청의 나이를 굳이 유추해 보자면 서기 200년경에 이미 중당장이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다. 중당장 정도 되는 관직이면 어지간한 전공 혹은 임명 없이는 쉽게 오를 관직은 아니라는 말이다. 뒤에 최대한 적게 잡아도 3대 초중반 정례 중당장으로 임하였을 가정했을 시기다. 155년생 조조나 간호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활약했던 시대인 217년경에 적어도 50대 중반 60대 초중반 정도는 되었으니 당시 시대상으로 노정 지금을 받았을 터이다. 40 중형장을 빠르게 달았을 그런 보장도 없고 오히려 늦게 달았을 가능성도 있다. 간호가 노병이라고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예전은 140년대 중후반에 태어나 70살이 되면서까지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 생각외로 오래 못 살았는지 예고 역시 황청의 출생이 이상이다. 이비가 한정왕 즉위 이후 간호가 사방장군의 즉위를 받았을 때 황청과 동일했자 이런 노병과 같은 대열에 있을 수 없다니 하늘은 사실 황청의 노장 이미지의 성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때 말한 노병이라는 단어는 형황상 늙은 병사라는 의미보다는 쓸모없는 병사라는 의미일 수 있다. 즉 간호의 말은 황청의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네가 이런 놈들과 대우를 받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고 많은 멸칭 중에 고재인 노병을 콕 집어 말한 건 황청의 식자의 나이도 감안한 중의적인 의미로 쓴 것이 있기 때문이다. 어쩌기든 확신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다. 이상은 초안 명장들 중에서도 황청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노정으로서도 크게 청나라에 충성을 다하여 명성을 떨치었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